자, 오늘은 흔히 몰빵이라고 하죠.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몰빵이란 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 얘기는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왕 하는 거 한 종목이나 되게 적은 종목에 베팅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한 바구니에 뭐 달걀 다 담지 마라, 요런 얘기를 해서 분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몰빵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금액 규모에 따라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몰빵을 했을 때 장점은 명확하죠. 수익률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 전에도 말했지만 10개의 종목에 분산을 했다고 칩시다. 1억씩 10개를 하면 10억인데 내가 이 1억짜리에서 2배가 났어요. 그럼 얘는 1억을 벌었죠. 그러면은 되게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은 10억에서 11억이 된 겁니다. 10% 수익률이죠. 그래, 뭐 펀드 매니저들 되게 엄청 유명한 사람들도 20% 중반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뭐 10% 했으면 잘한 거지. 뭐 거기다가 하나 더 뭐 어떤 게 잘해줘가지고 뭐 15% 했다, 잘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자기 스스로를 여기에 가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1조를 굴리기도 하고 10조를 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규모가 크니까 이런 수익률이 나는 거지. 심지어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10억이나 100억을 주면 자기는 50% 수익률 1년에 무조건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 주변에 많은, 제가 다녔던 많은 자산운용사의 회사에 실력 있는 분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한 50% 그거 못하면 뭐 매니저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주변에는 은둔 투자자들 중에 꾸준히 40에서 50%를 계속 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 한 10년 넘게 냈는데, 10년 넘게 냈으면은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 10년 넘게 했으면은 금액이 꽤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률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스스로를 20% 중반이 정상이다, 요거는 뭐 엄청 날고기는 사람들도 요걸 한다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더 많이 할 수 있겠어, 그래 그냥 분산을 적당히 해가지고 이게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합리화하는 건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몰빵만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집중 투자만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집중 투자의 단점이 또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단점이 뭐냐 했을 때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리스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리스크는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일이나 일어난 일이나 요 일 외에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라는 건 이렇게 통계적으로 가능한 정말 많은 일들 중에 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B라고 하면 B일 때 A가 일어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니까 집값이 오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사실은 가능한 미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나고 났으니까 분명한 거지, 지나기 전에는 정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뭐 70%의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20%, 뭐 1%, 0.5% 이런 게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저도 투자하면서 종종 경험을 합니다. 진짜 0.1%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정말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되게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 분산 필요 없어, 자 이렇게 나눌 필요 없고 나는 여기에 몰빵을 하겠어 해서 이 종목들을 다 팔고 여기에 옮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필
이 종목들도 아니고 이런 종목들도 아니고 요 종목에서 내가 생각했었던 그래 90%의 확률로 이 일이 일어날 거고 거기서 성과가 3배가 날 거야 라고 대충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10%도 아닌 0.01% 생각지도 못했고 내 머리를 스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 운이 없었어 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이 없었어 라고 할 게 아니라 요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집중하되 집중의 강도를 굉장히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금방 이런 비유가 떠오르긴 했는데 이런 겁니다. 불신, 확신, 과신. 요 사이에 여기 안에 머무르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분산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뭐 알겠어. 그래.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사가지고 이게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서 변동성이 줄이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안전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에서 좀 손해가 나도 얘가 메이크업을 해주니까 괜찮아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력이 이제 몇 년, 뭐 5년, 10년 이렇게 쌓이면 이 확신의 단계로 넘어오죠.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여러 번 투자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종목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종목 수가 줄어들다 보면 계속 성공을 나가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과신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요렇게 돼버리는 거죠. 3개, 뭐 5개 필요 없어. 하나면 돼. 실제로 하나로 굉장히 배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을 많이 봤고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로 배팅해서 성공한 사람만 봤다는 겁니다. 하나로 배팅해서 실패한 사람도 되게 많을 거죠. 근데 이 성공한 이 샘플이 무슨 오류라고 하죠. 이 결과값만 보고 그래 나는 이거 확실하니까 이거 배팅해 운이 좋게 이 A에서 성공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또 우리는 전에도 말했죠. 투자는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럼 연속적이니까 또 다른 투자를 또 이어나갈 텐데 언젠가 한번 CD 이런 투자 집행 과정에서 여기서 계속 성공을 하다 여기서 잘못됐다고 칩시다. 그럼 사실 차라리 저는 A에서 잘못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금액이 적으니까. 근데 계속 쌓아나가다가 굉장히 금액이 커져서 뭐 하다못해 정말 레버리지까지 썼다. 레버리지까지 썼는데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 했을 때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 다시는 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어느 정도의 집중은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10개를 나눠서 한 개씩 사면 뭐 10% 수익밖에 안 난다고요. 2배 내봐야. 그럼 이런 정도의 수익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모여봐야 뭐 15%, 10%에서 15%, 뭐 20% 이렇게밖에 마디스한 것밖에 안 나오겠죠. 본인이 아직 자신이 없다면 여기까지 오케이지만 사실 이제 더 자기가 훌륭한 투자자가 되려면 결국 40%, 50%의 수익률을 추구해야 될 텐데 그거를 꼭 뭐 숫자를 맞춰라는 건 아니지만 이 20%라는 어떤 벽을 깨고 내가 수익률을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집중했을 때 종목수가 저는 말했지만 뭐 5개, 3개에서 5개 이 정도 집중을 한다고 했죠. 요렇게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여기서 또 성공을 한다고 이 과신의 단계로 넘어가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거 아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걸 머리에 계속 두고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계속 성공이 몇 번만 이어지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더 큰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중급 이상의 투자자인 사람들이 요 단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실 그래서 이제 자산이 더 커졌을 거잖아요. 자산이 커질수록 또 이게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다시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과신의 영역으로 가면 안 된다는데 이게 그러면 처음에는 왜 확신하는 게 중요하냐 했을 때 처음에는 금액이 적잖아요. 1천만 원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보통 1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뭐 몇천만 원 단위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그 노동으로 해서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젊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으로 다시 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과감해져도 돼요. 때로는 정말 한 종목에 정말로 확신하는 정말로 많은 검증과 비교를 통해서 아 이건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로 이를 리가 없다. 물론 이를 리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굉장히 확신도가 높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금액 베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노동으로 메이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좋은 소중한 돈이죠. 그렇지만은 메이크업은 가능하죠. 근데 이게 금액이 커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10억이 됐고 뭐 50억이 됐고 뭐 100억이 됐다. 금액이 많이 커졌다. 혹은 뭐 이 금액 규모가 절대적이지 않더라도 나한테 굉장히 큰 금액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조금씩 분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중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불신의 단계에서 확신으로 넘어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부단히 노력을 해서 나 스스로를 믿게 되는, 그리고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내 스스로 확신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이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문제는 여기서 과신으로 넘어가지 않는 요 안에서 머무르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하면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자꾸 스스로를 너무 믿게 되고, 그러면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을 때 운은 안 좋았지 뭐 이렇게라고 생각할 경향이 높다는 거죠. 사실 운이 안 좋은 거 없습니다. 대비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투자 실패든 운이 안 좋아서 어쨌다 이런 말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실패가 물론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운이 안 좋았다면 그 운이 안 좋은 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를 들어 가격을 싸게 산다든지, 가격을 정말 싸게 산다면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A에서 B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고, 요 안에서 여기 안에서 확신이라는 이 과정 안에서 굉장히 머무를 수 있는 그 어떤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